지난 파트 1 영상 다들 보고 오셨나요? 복부 거상술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바로 상담과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위해 의사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만의 수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는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대표 원장입니다. 모든 수술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과의 대화입니다. 저는 이 상담 시간을 단순히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환자분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술의 목표를 정확히 공유해야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이 가진 상처를 이해하고 수술을 통해 무엇을 되찾고 싶은지 그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의 시작입니다. 물론 감성적인 부분만큼이나 안전을 위한 이성적인 체크는 더욱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죠. 혹시 예전에 복부 지방흡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과거에 지방흡입을 하셨던 분이면 피부로 가는 혈관이 이미 한번 손상됐을 수 있어서 피부 괴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또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배꼽 주변이 약해져서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걸 모르고 수술하다가 장이라도 다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반드시 촉진 및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의학적 문진과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저는 상담 시에도 간단하게 복부 디자인을 직접 그려 보여드리며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고 실제 촉진을 통해 피부 타입이나 사진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체형의 특징까지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해부의 피부 늘어짐이나 배꼽 안쪽의 복강경 흉터 및 탈장 같은 부분은 환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후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결정하시게 되면 전신 마취 검사가 진행됩니다. 저희는 1인 병원이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원장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원장님이 직접 꼼꼼히 체크하여 심장, 폐 기능, 간, 신장 상태,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의 나이, 체질, 과거 마취 경험 등을 고려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마취가 곧바로 깨는 것은 아니거든요. 호흡, 혈압, 산소 포화 등 모든 수치가 안정될 때까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상주하는 마취과 원장님이 직접 환자 곁에서 끝까지 모니터링 하시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고 환자분은 보다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 당일 환자분과 함께 거울 앞에서 펜을 들고 직접 몸에 그림을 그리는 디자인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복부의 모양과 피부의 처짐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전부 체크하게 되는데요. 절개선, 즉 미래의 흉터가 될 선은 환자분이 평소 즐겨 입는 속옷이나 비키니 라인보다 무조건 더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보이지 않도록 1mm 단위로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복부 거상의 하이라이트인 배꼽, 저는 배꼽은 얼굴의 눈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가 아무리 날씬해도 배꼽 모양이 부자연스러우면 수술한 티가 확 나거든요. 도장으로 찍어낸 듯 넓고 얕은 모양이 아니라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형의 살짝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그러면서 흉터는 배꼽 안쪽으로 쏙 말려 들어가게 숨겨서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마다, 의사마다 복부 거상술의 비용도, 결과도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술 과정의 디테일한 차이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피부를 들어 올리는 박리 기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과 체액이 흐르는 수많은 미세한 관들이 있거든요. 특히 체액이 흐르는 배수관과 같은 림프관이 아주 중요한데, 전통적인 수술 방식은 이 림프관이나 혈관을 고려하지 않고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들어 올리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방식이었죠. 그러니 공사 후에 여기저기서 물이 새는 것처럼 수술 후에 몸에 물이 차는 장액종이라는 부작용이 30에서 40% 정도에 달할 정도로 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를 존중하는 방식을 고집하는데요. 피부 아래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길을 최대한 피해서 조심스럽게 필요한 공간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과정은 훨씬 까다롭고 2배 이상 손이 가지만 이렇게 했을 때 장액종 발생률을 1% 미만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 손상이 적으니 환자분의 회복 속도도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다가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병원 문을 나서면서부터 겪게 될 모든 과정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 수술이 끝나갈 무렵 제가 통증을 느낄 만한 신경 주변에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국소마취제를 미리 주사해 놓습니다. 제왕절개보다 훨씬 견딜 만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피주머니와 압박복. 수술 직후에는 절개 부위 안쪽으로 체액이나 혈액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출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피주머니를 착용합니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혈종이나 장액종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압박복은 단순히 붓기를 줄이는 목적을 넘어 수술로 박리된 피부와 안쪽 조직이 다시 제자리에 안정적으로 붙도록 도와주는데요. 보통 2개월은 꾸준히 착용하셔야 하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3개월까지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압박복을 제대로 착용해야 피부가 매끄럽게 유착되고 복부 라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최종 결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생활 복귀. 수술 다음 날부터 가벼운 집안일, 사무직 출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천천히 걷고 움직여주는 것이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에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아이를 번쩍 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최소 한두 달은 피해주시고 복근 운동은 3개월 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샤워는 피주머니 제거하는 일주일 뒤부터 가능하겠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흉터 관리. 수술 직후에는 단순한 선처럼 보이지만 2개월 차부터 7에서 8개월 차까지는 흉터가 붉고 단단해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수술 후 흉터의 붉은 기운은 평균적으로 약 7개월 전후에 옅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5에서 8개월 정도 흉터가 붉고 단단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헤파린 성분의 연고, 실리콘 성분의 연고나 시트를 병행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눈에 띄게 연해진 흉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1년 이상 경과했을 때 흉터가 10에서 20% 정도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흉터 레이저나 주사 치료를 함께 진행해 더 빠르게 붉은 기운을 가라앉히고 흉터를 매끄럽게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수술 시 얼마나 깔끔하게 봉합하느냐입니다. 수술 단계에서 흉터를 최소화해야 이후 관리 효과도 극대화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은 환자분이 흉터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무제한 흉터 레이저와 주사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옅어지고 다시 자신 있게 웃으실 때까지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편부터 오늘 2편까지 복부 거상술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